스님, 칠성각에서 뭐가 나왔어요. 1907년 건축되었다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폭격으로 거의 기울어져 가던 서울 은평구 진관사는 2009년 특히 많이 망가진 칠성각을 보수하기 위해 인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칠성각 벽체를 뜯어내던 한 인부가 작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나오더니 스님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이니까 작업 도중 동전 하나가 나와도 꼭 알려달라고 당부한 덕분에 현장 인부들도 보자기를 버리지 않고 조심스레 스님에게 전해졌고, 보자기를 뜯는 순간 그 자리에 모인 스님들은 모두 가슴이 북받치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도대체 이 보자기가 무엇이길래 속세를 떠난 스님들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게 만든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발견된 이 보자기는 2009년 진관사의 칠성각이라는 건물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여러 스님이 모여 보자기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무려 옛날의 흔적에 잔뜩 묻은 인쇄물 10여 부가 발견됐는데, 그중 앞권은 1919년 11월 27일자 독립신문에 실린 태극기라는 시였습니다. 독립신문은 1919년 8월 21일 도산 안창호 선생 등이 주축이 되어 창간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지로 조선 독립을 위한 목소리를 담아 발행한 한글신문인데, 11월 27일자에 실린 태극기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각산 마루에 새벽빛 비칠 때 네 보았냐 보아 그리던 태극기를, 네가 보았냐냐 죽은 줄 알았던 우리 태극기를 오늘 다시 보았네. 자유의 바람에 태극기 날리네. 2천만 동포야 만세를 불러라. 다시 산 태극기를 위해 만세 만세. 다시 산 대한국. 가슴 절절한 이 시가 실린 상해판 독립신문 외에도 단재 신채호 선생이 상하이에서 발간한 신대한신문 3점, 국내에서 발행된 지하신문, 조선 독립신문 5점, 이름만 전해질 뿐 실물은 존재하지 않았던 불교계 독립신문 자유신종보 6점, 민족을 배반한 친일파를 준엄하게 꾸짖는 경고문 1점까지 하나하나가 전부 국보급 보물이었죠. 그런데 이 6종의 보물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바로 그 보물을 감싸고 있던 보자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따리가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태극기가 아닌 태극입니다. 어쨌든 심상치 않은 보물들을 감싼 보따리가 발견되자 당시 진관사 주지였던 개호스님은 즉시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에게 연락했고 심도 깊은 분석이 시작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보따리를 진관사에 숨긴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항일운동사 전문가인 김광식 동국대 교수는 이 보따리는 초월 스님일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한용운, 백용성 스님이 3.1운동 여파로 서대문 형무소에 구금된 이후 초월 스님이 불교계 독립운동을 진두지휘하셨는데, 그분이 1920년대 진관사에 머물렀으니 누군가 이 진관사의 자료를 숨겼다면 필시 초월 스님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에만 집중하던 학자들은 보따리에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다는 점을 알아챘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건곤감리 사계와 양에 해당하는 붉은 부분은 윤곽이 뚜렷한 반면 음에 해당하는 푸른 부분이 삐뚤삐뚤하게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모두가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극기는 하얀 천에 하나하나 그린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 위에 그린 태극기였기 때문입니다. 윤곽이 뚜렷하게 그려진 일장기의 붉은 부분을 태극기의 붉은 부분으로 사용하고 푸른 부분은 청색을 덧칠해 태극 문양을 만든 겁니다. 당시 하얀 천이 부족해서 일장기를 가져다 태극기로 활용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이 태극기를 그린 누군가는 조선이 곧 일본을 밟고 일어설 것이라는 의미로 일장기 위에 태극기를 그려넣어 독립의지를 더욱 불태웠던 겁니다. 일본의 상징과도 같은 일장기 위에 태극기를 그려넣는다는 상상을 그 누가 했을까요? 그 뜻과 기계에 마음이 뭉클해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얼마나 독립을 원했던 것인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진관사에서 발견된 태극기의 정확한 제작 연도는 알 수 없지만 대략 1919년경으로 추정하는데, 이 해는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해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해입니다. 이 태극기를 두고 동국대학교 한철호 교수는 진관사 태극기의 형태와 그 역사적 의의라는 논문을 통해 건이 위치한 왼쪽 윗부분 끝자락은 불에 타서 손상되었고 여러 곳에 구멍이 뚫려 있는 점을 볼 때 이 태극기는 3.1 독립운동 당시 혹은 그 이후에 현장에서 사용되다가 불에 탔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전문가들 역시 이 태극기가 3.1 만세운동에서 사용됐을 것이라는 점에 큰 이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태극기는 1919년 3.1운동에서 실제로 사용된 거의 국보급 희귀성의 불교 사찰에서 발견된 유일한 태극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들어도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이 태극기라는 존재는 언제 한국 역사에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1882년 9월 고종의 명을 받아 수신사의 자격으로 일본으로 가던 박영효가 선상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는 정말로 사실인 걸까요? 태극기의 역사를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지금껏 알려진 가장 오래된 태극기의 존재는 1882년 5월 22일 조미수호 통상조약으로 거슬러 갑니다. 당시 조인식 때 개양된 태극기의 형태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당시 미국 정권대사 로버트 윌슨 슈펠트는 5월 22일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으며 서로 국기를 교환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국회도서관 슈펠트 문서철에 남아있다고 하죠. 여기에 1882년 미국 해군성 항해국이 발간한 해상 국가들의 국기라는 도감에도 태극기가 등장합니다. 50여 개 국가의 다양한 국기를 모아둔 이 자료에는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태극기가 등장하고 엔사인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영어로 엔사인은 선박이 어느 국적인지를 나타내주는 깃발 정도로 해석하는 것으로 볼 때 이 태극기가 한국을 상징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조인됐고 위책이 1882년에 발간됐기 때문에 태극기의 원형이라는 주장도 그리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태극기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그보다 몇 년 앞선 1870년대 중반인데요. 1875년 운요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으로부터 한포 외교를 전수받아 스스로 근대화를 이뤘다고 생각했던 일본은 대륙 진출을 위해 정한론을 내세우며 조선을 침략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조선을 탐방하기로 결정하고는 1875년 9월 중순 함장 이노우에 요시카를 군함 운용호에 태워 강화도로 출항시킵니다. 그러나 당시 강화도를 지키던 우리는 당시 조선을 침범하는 선박을 가만히 두고 볼 리 없었고 결국 일본과 조선 간의 교전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 이후 일본과 마주 앉게 되는데 일본의 주장이 재미있습니다. 일본 측은 우리 선박이 먼저 공격받은 것에 대해서 사과받아야 한다며 협상 우위를 점하려던 일본에게 조선에서는 우리는 일본뿐 아니라 우리를 침범하려는 모든 배를 공격한다. 그리고 그 배가 일본에서 온 배인지도 알 수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박에 일장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냐면서 조선이 국제법에 무지한 국가라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때 조선에서 처음으로 국기라는 것의 개념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즉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실 이 국기의 등장은 근대 국가의 상징으로 인식되는데 최초로 국기를 사용한 국가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인류사 최초로 국가와 시민을 상징하는 하나의 통일된 깃발이 등장했죠. 그러다 1815년 개최된 비엔나 회의에서 국가가 국가다울 수 있으려면 국가가 있어야 하고 국기가 존재해야 하며 헌법을 제정해야 하고 중앙박물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면서 이후 모든 국가가 국기 만들기에 혈안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가문을 상징하는 깃발이 존재했지만 시민과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비엔나 회의를 계기로 국기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일본이 해군을 상징한다고 주장하는 우길기 역시 일본 규슈 지방에서 가문 깃발로 사용되던 우길 문양을 정치권에서 차용해 만든 것입니다. 어쨌든 조선은 비엔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없어 60여 년간 무지했었는데 일본과의 운요 사건을 계기로 국기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됐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를 시작할수록 조선은 생소한 개념을 접하게 됩니다. 국기를 가진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나마 모든 나라가 대등하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개념을 접한 것이죠. 지금껏 조선이 중국에게 속국이니 아우국이니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겁니다. 이로써 조선은 국기를 제정하면 외교관계를 다시 수립할 수 있고 독자적인 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청나라가 이 국기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청나라는 그간 조선이 자신들의 속국이라고 무시해왔는데 직접 국기를 만든다고 하니 불만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청나라 국기인 황룡기를 모방해 청룡기를 조선의 국기로 만들라고 요구했는데요. 즉 조선에게 자신들의 국기에 그려진 용을 차용해서 청색으로 된 용깃발을 사용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그 어떤 나라가 보더라도 조선은 자연스럽게 청나라의 속국으로 인식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고종은 압박을 느끼기는 했겠으나 청나라의 요청을 거부하고는 1883년 1월 27일 내각회의에서 태극기를 조선의 정식 국기로 채택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태극기를 처음 만든 사람은 고종의 명을 받아 일본의 수신사 자격으로 파견된 박영효라고 정설처럼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태극기를 처음 고안한 사람은
다름 아닌 고종황제입니다. 평소 태극기 매니아로 잘 알려진 서울시청 총무과 송명호 씨가 지난 1997년 밝혀냈습니다. 송명호 씨는 태극기의 원형을 찾다 우연히 1882년 10월 2일자 일본의 일간지 시사신보에 실린 박영효 수신사의 기자회견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 내용을 번역하면 이때까지 조선에는 국기로 부를 만한 것이 없어 지난번에 탁지부를 방문한 중국의 마건충이 조선의 국기는 중국의 국기를 본받아 삼각형의 청색 바탕에 용을 그려야 하며 본국인 중국은 황색을 사용하나 조선은 동방에 위치하는 나라이므로 동쪽은 청색을 귀히 여긴다는 뜻에 따라 청색 바탕을 이용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국왕은 분하게 여겨 절대로 중국 국기를 흉내내지 않겠다고 해 사각형의 옥색 바탕에 태극 원을 청색과 적색으로 그리고 국기의 내 귀퉁이에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역괴를 그린 것을 조선의 국기로 정한다는 명령을 하교하였다고 한다라고 보도했는데, 기사 첫머리는 지난달 28일 하나부사 공사와 함께 도쿄에 도착한 조선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라고 시작하는 바 당시 수신사 일행 중 한 명과 인터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김옥균, 서광범 등도 박영효와 함께 동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들 중 한 명이 시사신보와 인터뷰한 내용인 겁니다. 이러한 사실로 비춰볼 때 청나라의 강요에 분개한 고종황제가 직접 청색과 적색으로 태극원을 만들고 사괴를 도안한 것이고, 박영효는 고종의 명을 받아 태극기를 그리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널리 보급되기는 했으나 도형의 통일성이 없어 사괴와 태극의 위치를 혼동하여 사용하다 1948년 정부 수립을 계기로 국기 도안과 규격이 통일된 겁니다. 그러나 태극기는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일본이 식민지배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다시 우리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3.1운동은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만세운동인데, 진짜 1919년 3월 1일에 찍힌 사진을 보면 시위자들의 손에 태극기가 거의 들려있지 않고 맨손입니다. 스코필드 박사가 3월 1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거의 태극기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는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조선인들이 만세운동에 동참하기는 했으나 이는 워낙에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미리 인지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태극기를 준비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2차 시위가 일어난 3월 중순에는 태극기가 급속도로 보급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대량으로 태극기를 찍어냈기 때문이죠. 다만 태극기는 정확히 그리기 위해서는 건공감리 사괴에 태극 문양까지 하나하나 그려 넣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인쇄술의 민족답게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미리 태극기 모양의 판을 만든 후 검은색으로 건공감리 사괴를 칠한 후 홍색과 청색으로 태극 문양을 칠해 종이를 얹으면 태극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짧은 시간에 대량의 태극기를 만드는 방법을 고안해냈고 2차 시위부터 대부분의 시위에서 태극기가 보이게 된 겁니다. 이전까지 태극기가 단순히 조선을 상징하는 깃발이었다면 3.1운동을 계기로 일반인들에게 좀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 순간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식민지배를 규탄하고 독립을 바라는 염원을 담아 시작된 3.1운동 이후 일본 헌병대는 태극기를 강제로 빼앗아 소각했을 것이 자명한 사실이지만, 이 태극기가 진관사에 남아 약 10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대한민국의 상징 태극기가 조금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셨나요?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